대부분 쥐가 나는 분들은 이제 내과 같은 진료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 사드세요, 아니면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 사드세요, 요 정도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국에 가셔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운동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된다. 원인을 그냥 혈액순환 저하, 마그네슘 부족, 전해질 불균형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없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환자분들도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면은 주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자다가 다리가 쥐가 난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종아리가 쥐가 난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발가락이 꼬이면서 쥐가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 아니면 발가락, 다리가 쥐가 자다가 나는 경우에 왜 생기는지, 또 원인이 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쥐가 난다는 표현은 엄격히 말해가지고 이제 의학적 용어라 보기는 힘들고요. 근육이 이제 경련을 한다고 하죠. 경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면서 이상한 꼬이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근육이 경련을 한다는 이제 원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혈액순환 저하나 아니면 마그네슘 부족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쥐가 나는 분들은 이제 내과 같은 진료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 사드세요, 아니면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 사드세요, 요 정도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국에 가셔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육이 이제 경련이 생기는 거는 말초신경이 비정상적으로 과흥분을 하면서 운동신경이 이제 자발전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신호를 내보내면서 근육이 특별하게 뇌나 아니면 척추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된다. 왜? 말초신경 자극이 생기면서 말초신경 통이 있는 근육이 혈액순환 저하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운동신경 자극이 저절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원인을 그냥 혈액순환 저하, 마그네슘 부족, 전해질 불균형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운동신경의 자발적인 흥분이나 아니면 말초신경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경련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운동신경의 과흥분을 일으키게 되는 말초신경통을 해결을 해야지만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대한 약을 먹거나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치료법은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조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을 먼저 먹어볼 수도 있겠죠.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과 같은 데 처방 받으시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한 환자분들은 이런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사이에 잠을 못 잔다, 매일매일 뭐 3-4번 쥐가 난다, 아니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쥐가 나는데 한 번 나게 되면 2-3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반복이 돼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환자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초신경통을 해결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주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종아리가 말초신경통이 오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종아리로 오는 말초신경통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제 빠져나와서 엉덩이를 지나갑니다. 엉덩이를 지나갈 때 우리가 이름을 좌골신경이라고 해요. 좌골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하지로, 특히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압박을 하는 근육이 이상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상근을 지나서 이제 좌골신경이 쭉 내려오다 보면 허벅지 뒤를 지나게 돼요. 뒤를 지날 때 이름이 경골신경으로 바뀝니다. 경골신경으로 바뀌어서 이제 종아리까지 내려가는데,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통로에서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근육이 대퇴이두라고 해요. 대퇴이두가 경골신경을 눌러서 종아리 혈액순환을 두 번째로 떨어뜨릴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 종아리에서 가자미근이라고 깊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겉에 있는 근육보다 이제 깊이 있는 근육이 경골신경을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한 번 더 압박을 하게 되면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죠. 근육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말초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이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 근육의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초신경통을 일으키는 부위, 아까 엉덩이에서는 이상근, 허벅지에서는 대퇴이두, 종아리에서는 가자미근을 풀어주게 되면은 종아리로 가는 혈액순환 저하도 해결이 되고 근육도 이완이 되고 운동신경 흥분도 호전이 되면서 환자가 쥐나는 증상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발가락 근육이 쥐가 나는 분들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추가해서 쥐가 나는 발가락 근육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발가락이 굽어지는 쥐가 난다, 이렇게 꼬부라지는 쥐가 나요 하시는 분은 발가락 굽힘근을 같이 풀어주시면 좋고, 발가락이 또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꼬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발가락 편근을 같이 치료해주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이상근, 대퇴이두, 가자미근을 주사로 푸는 겁니다.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효과가 좋고요. 물론 초음파를 사용해서 정확한 부위에 제대로 주사를 해야겠죠.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이제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환자가 호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이 되고 나면 이 호전된 환자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진 상태에서 대부분은 급격히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더라. 근데 스테로이드 저는 싫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5% 포도당 같은 용액을 사용해서 주사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해주는 거지 용액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스테로이드 쓰면 좀 더 빠르고 스테로이드 안 쓰면 좀 더 더디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테로이드 없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환자분들도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면은 주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밤에 깨서 힘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한 경우들은 좀 일부 환자일 수도 있어요. 모든 환자가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마그네슘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조제 먹으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보조제를 드시더라도 종아리 쥐가 나는 게 멈추지 않고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